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끝난 부분들과 함께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일단, 마감했던 내용들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이 일단 나스닥 1.8%, 다우지수는 고점이지만 묵직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 버티는 게 다운데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S&P 500은 또 생각보다는 잘 못 버텼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다시 지난번처럼 요런 자리 요 정도짜리 돼서 테스트가 또 들어올 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왔으면 했었거든요. 그냥 그 전에서 좀 돌렸으면 했는데 그 또 분위기는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나스닥은 요 자리를 살짝 깼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들은 아니죠. 12,800선 정도쯤 되는데 이탈했습니다. 거기 이탈하자마자 바로 턴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었어요. 요만큼 조정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밀린다고 하더라도 금세 탁탁 돌리려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 이제 기분 나쁘게 관통을 해버렸어요. 그 근처 오게 되면 일단 탁 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절하면서 소화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냥 관통을 해서 힘이 없이 끝났단 말입니다. 요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살짝 반등했다 또 밀릴 수도 있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지 않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스닥을 구성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섹터로 봤었을 때 그런 게 있죠. 지금까지는 잘 견뎠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거든요. 일단 지금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가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좀 버텨줬습니다. 이쪽들이.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흔들리건 뭐가 흔들리건 간에 좀 잘 잡아줬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라 지금 다 같이 손을 딱 놓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4%대 어제도 연합뉴스 경제TV에서 테슬라는 8대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저항대 진입합니다. 이렇게 저항대 들어오고 또 저항대 들어오다 보니까 눌리는 모습들이죠. 여기서 지금 쫓아가는 게 아니라 줄였다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지지권 맞이하나 그거 볼 자리라고 보다 보니까 일단 시장 분위기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이제 지금 원래는 지금까지는 뭐 그거 말고 AI나 XAI나 또 앞으로만 바라볼 것들이죠. 그리고 또 로봇이나 그리고 또 이어졌던 뭐 우주 항공, 스페이스X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당장 제동이 걸린 거는 FSD 너 쉽게 못 팔아. 뭐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말이 그게 완전히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한 60일 한 달인가 60일 동안 못 팔게 돼요. 이거 만약에 지금 법원의 제동이 걸리게 되면 그런 쪽에서 이름을 바꿔라. 그러지 않게 되면 한 60일 동안 못 판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트럼프 아니 지금 머스크 입장으로 보게 되면 바꾸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그런 쪽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잘 했는데 좀 묵직하네요. 지금 시간외로 상승폭이 한 6%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다 줄어서 거의 한 3%대 상승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좋아서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저 밑에 있는 회사들 있죠. 이번에 하락의 주범이었던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이 이렇게 같이 좀 턴했을 겁니다. 같이 못 턴합니다. 전혀 못 턴하고 그냥 눌러져 있다. 무겁게 돼 있다. 하는 쪽들은 이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으로죠. 확산이 안 되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겠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하나 시총 상위 쪽에서 빅테크 쪽에서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렇게 크게 안 밀렸고 버텨준 상황 쪽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그래도 호실 쪽이다 그러면 나머지들이 그래도 형님이 버티시는데 그리고 매수에 조금 더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지금 그렇지 않다 한 쪽들은 일단 시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얘기가 브로드컴도 마찬가지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지지권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지권 쪽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돌려줘야 되는 게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신규로 추가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 멈춰야 될 것 같고 일단 있던 거라도 살짝 좀 줄여놔야 될 것 같고 뭐 기본적인 건 여전히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면 안 되다 보니까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뭐
속상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이거 아닌 자리 쪽에서 계속 비중을 갖고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지권만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대로 반응을 못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신규는 관점은 뭐 비중이 별로 없다. 그러면 밀리시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좀 오히려 좀 갖고 있는 비중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살살 대응할 때다. 너무 지금 공격적으로 아유 많이 밀렸으니까 지금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타이밍 조절해 가면서 더 보시는 게 일단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경계감들이 좀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마감한 내용들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그 실적부터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실적 자체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고 예상했던 뭐 EPS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번 분기입니다. 1분기죠? 1분기가 예. 20% 이상 다 좋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2분기 가이던스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EPS 같은 경우는 거의 4.7 달러에서 8.4 이 정도까지 볼 정도로 거의 두 배가 아니죠. 한 60% 70% 가까이 좋을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반응들이 좀 뜨뜨미지근하네요. 그러면 뭐 한 예상까지도 그렇게 좋다 그러면은 한 10% 이상 확 들어올래도 모를 텐데 분위기가 좀 그게 아닙니다. 하필 요런 때 이렇게 꺾여질 때 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더 좀 그런 모습들이 나요.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근데 물론 시간 내다 보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막상 또 시작하게 되면 분위기가 반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메모리 쪽은 역시나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쪽들의 반증이고 내년도 더 좋다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이 국내 시장에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여길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그럼 이렇게 돼서 반도체 쪽들이 주도를 해서 바뀐다. 그래서 약간 좀 선방한다. 라고 하더라도 포인트는 반도체예요. 이게 저희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근데 이쪽만 선방한다 그러면 어제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 섹터는 특히 지금 분위기 봐서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가지고 타격받았던 쪽들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쪽들 있죠. 에너지 쪽들이나 지금 AI 인프라 쪽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반도체만 버틴다고 나머지가 괜찮을까라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는 지금 모든 게 다 됐고 돌린다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 돌린다가 아니라 잘못하게 되면 반도체만 약간 선방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쪽에서 일단 분위기는 썩 좋지 못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들이죠. 혹시나 기대감이 컸었던 이쪽들 개인적으로 제 애정하는 번호바도 한 10%가 그대로 밀려버리네요. 블룸도 그대로 밀리고 어제 이쪽도 스피드 액트라고 해서 이게 지금 스피드 액트 예 그래서 만약에 원자재 그러니까 저 데이터 센터나 관련돼서 에너지 쪽에 대해서 부족하게 되면은 그걸 안 되다 보니까 전력 설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인허가 규제를 빨리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이 법안까지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찬물을 지금 오라클이 껴줬다. 솔직히 만약에 이거를 보고 예전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약제고 거기다가 뒤에 지금 다시 협상한 쪽이 블랙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랙록 정도면은 지금 이번에 계약과 하지된 데가 블루아울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블랙록과는 차원이 다른 회사죠.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장중에 밀렸다가 그 얘기 나오고 또 꼬리 달고 쭉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뭐냐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좀 고점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약간 발작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번에 똑같고요. 이게 지금 핵심적인 게 수급이라고 보게 되면 미국도 똑같이 꼬인 수급입니다. 이게 그들 북클로징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오는 변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거기도 펀드 매니저 지금 현금이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펀드에 돈 없이 거의 주식으로 꽉 채웠는데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쪽들이 정리가 되는 조금 좀 경계감이 좀 높아지는 과정들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 때문이에요. 레버리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지금 지금 상당히 꽉 찬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좋다 보니까 이 정도 그냥 끌고 가라고 했던 레버리지가 또 다시 작동을 하면서 이걸 좀 청산되는 과정들이 좀 나오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부담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봤었을 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비슷해요. 예,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이 레버리지 청산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거기다가 또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나온 변화가 그거죠. 그동안 성장 쪽으로 쭉쭉 달리다가 성장주를 계속 야 내년 1월달까지 고! 라고 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냥 미국 시장의 변화가 크게 없으면. 근데 여기서 약간 흔들흔들한 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아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만 신용잔고가 거의 10조 이상 되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일단 약간 노이즈가 나온 김에 일단 눈치 보고 있다가 누가 먼저 파나 내가 먼저 파나 이러고 있다가 좀 나오는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많이 올랐던 바이오나 로봇들의 타격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흔들린다. 그렇게 보는 게 일단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일단 청산되는 과정들과 함께 이어지는 변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 SK를 시중을 꽉 많이 샀다. 그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섹터 쪽에서는 그런 레버리지 청산 작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야간 선물이 1.8% 하락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효과 때문에 이건 줄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뭐 오늘도 원래 시작은 3,950으로 출발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또 100포인트 빠질 걸 생각해야겠죠. 그러고 있는데 분봉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뭐 치고받고 했던 자리 보게 되면 3,950이 맞죠. 이 자리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보다는 위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뭐 4천선 이탈로 시작할 것 같아요. 잘못하게 되면. 그렇다가 이게 그래도 반도체의 힘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 약하게 시작하고 우리는 달라라고 갈 수 있을지 이렇게 시도했다가 또 나머지 섹터들이 워낙 또 재미없게도 낙폭이나 매물이 좀 커진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으로 쭉 들어오려고 했다가 또 맞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지금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분봉 쪽에서 장기 분봉들이 이렇게 좀 하락세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입니다. 지금 이것까지도 바뀔 상황들이겠죠. 그러면은 밑으로 밀렸다가 폭은 줄인다고 시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은 좀 아직 어렵기 때문에 갭 하락 이후의 모습들을 본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딱 그렇게 바뀌겠지만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항 때 보게 되면 4030 그리고 또 40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4030선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돌아섰어요.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대감과 함께. 그런데 반도체만 갖고 나머지는 또 초토화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섹터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40, 30, 40, 50 쪽에서는 저항이었지만 지금 이제 반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지수 때 요거 이제 4천선이죠. 그러면 4천선에서 그냥 잘 버텨줄 수 있을지와 또 3,950까지는 또 열어놓은 요 상태 쪽에서 여기서 얼만큼 잘 버텨주고 이렇게 또 반등 시도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요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섹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섹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주 쪽에서 섹터들도 변화도 같이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반도체가 선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지금 시장이 한번 또 주춤하다 보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일단 내용들 나온 거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요거 매크로는 다시 살짝 반등 들어갑니다. 연준 윌러 이사가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좀 그러네요. 뚱합니다. 그런 것 같고 매크로 지표는요. 다시 환율은 1480원 찍었다가 1477원. 쉽게 안 밀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쪽들이고 가상화폐 또 반응이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원자재가 뜁니다. 원자재가 뛸 때마다 지금 가상화폐 쪽들이 잘 반응을 못하는 느낌도 있는데 일단 유가 3% 뛰었고요. 가스 다시 급반등 그리고 또 금, 은, 구리 은이 가장 세다. 이거는 뭐 몇 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오라클 얘기는 말씀드렸고 근데 오픈 AI 이건 또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이 오픈 AI와 손을 잡기 시작해서 그래서 100억 달러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쪽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쪽들인데 일단 지금 오픈 AI가 아마존의 AI 칩인 트레이니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픈 AI가 학습 끝나고 이제 추론으로 들어갈 때
에이직 쪽을 많이 좀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존 거 괜찮아, 우리 그거 쓸게 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인프라 공급을 위해서 또 계약을 체결했던 게 있다 보니까 오픈AI 입장 쪽에서는 아마존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반대로 에이직 쪽에서 아마존 걸 쓴다고 그러면 엔비디아 맛집은 사라지는 건가? 이런 쪽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관련된 쪽에 또 밸류체인들도 잠깐 이거 좀 안 좋아지는 건가?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엔비디아에 대한 약세 쪽으로 나가죠. 게다가 또 어제도 보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또 엔비디아 대항마라고 하는 회사, 이게 메타엑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 메타가 아니고요. 그거랑 이름까지도 짝퉁이네. 예. 메타엑스라는 회사, 메타엑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것도 중국에 어제 상장이 됐는데 상장되고 7배가 올랐대. 7배가. 와, 첫날이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700% 올랐다고 하는 것 같은데 7 맞나? 예, 그렇게 600%인가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지금 중국 수출 허가를 받았는데 H200 이거보다 중국에서는 그러면 눈치 보겠죠. 다들 중국 정부 눈치 보겠죠. 외산 쓰지 마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이거를 쓰는 것보다 그래서 아마 AI 칩 쪽에서 또 다른 강자가 될 거 아니냐, 쪽에서 돈이 이쪽으로 몰리네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래저래 엔비디아, 그리고 또 브로드컴도 타격을 받는 게, 엔비디아는 이제 범용이고 다 쓰는데 이것도 나 안 된대, 아마존이 안 봐줬어 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그걸 TPU죠. 이쪽들도 우리가 안 됐네. 그래서 알파벳까지 같이 밀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 그러니까 다 돌아가면서 순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칩을 보게 되면 훈련 비용이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비용은 감소가 되지만 효율은, 성과는 지금 그러면 우리 다 아마존 웹 서비스 가가지고 거기서 다 앞으로 이제 AI 칩들을 훈련하고 출원하자라는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게, 가장 강력한 이제 쿠다 시스템에 기반이 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책에 쓰던 사람이 지금 아무리 비용이 싸다고 그래서 애플 쪽에 사파리 쓰고 애플 iOS 쪽으로 가서 적응한다, 이게 그 효율은 많이 떨어지죠. 적응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그럴까라고 하는 이런 물음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약간 역시나 한 번 안 되게 되면 계속 의심하고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좀 자꾸 실망하고 의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이 뭔가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멘텀이 바뀌면서 턴하는 과정들이 딱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은 안 보이다 보니까 계속 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등판하는 게 미국의 행정부인데,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근데 옛날만큼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또 강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예, 이번에 새로 만드는 동전에 자기 얼굴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아무튼 네, 그거 보고 원래 산 인물을 동전의 얼굴에 넣는 게 미국의 법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우겨가면서도 넣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뭘 좀 생각하시는지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역시나 좀 그랬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저희는 지금 앞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뉴스 보고 챙길 거 챙겨가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팔라노까지 수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인텔 겁니다. 인텔 건데, 기존에 알려졌던 쪽에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고객사로 비슷하게 있다가 다시 또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텔도 자기네 파운드리 있는데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셋업이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한테 맡기는 과정으로 나오겠죠. 이걸 계속 또 두드려서 조금 요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맛 괜찮네 라고 되면 맛집으로 등극할 수가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높아지는 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핵심적 팔라노다 보니까 그렇게 좀
고사양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쪽에서 CPU 보조칩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발 걸치는 게 어딥니까? 예, 그래서 이 발 걸친 것 뒤에 추가 성과를 나오는지 이거 한번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삼성 IT 쪽 얘기를 두 개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죄송합니다. 자꾸 아침이 되면은 목이 가라앉네요. 예,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도 칩 관련 지금 PCB 기판 쪽들이 강했었죠. 그런 쪽에서 나도 그쪽인데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것과 함께 카메라 공급망에 진입한다 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서 약간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수주가 딱 얼마가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액추에이터의 흔들림 방지 이쪽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거를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딜까요? 글로벌 빅테크가 이거를 아는 것보다 그만큼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MLCC 잘 나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또 데이터 센터 양쪽이긴 하지만 이거 생각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영향은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하는 거 마나라고 해서 반도체 PCB 기판 쪽 들어가고 있고 카메라 모듈 이번같이 또 공급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매출의 대부분이 다 이번에 되게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인데 아직은 추세도 딱 전환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아직 미국 시장 분위기나 동향들이 조금 좀 걱정하게 만들어서 그거는 좀 더 체크해보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가볼까요? 일단 지금 그 쇼핑과 관련된 소비 쪽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의료관광 왔다가 쇼핑 맛집에 2조 2천억 더 긁었다.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목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와서 다 이뻐지려고 했고 근데 거기다가 이뻐지려고 하는 과정 쪽에서 오히려 소비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분위기인 것 같겠죠.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지금 피부 성형에 1조 4천억 지출했다. 야, 참, 네. 거의 중기업 이상의 매출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고, 각 업체들이요. 그래서 지금 의료비보다 1.5배 더 많은 2조 2천억을 추가 지출했다. 요거, 예, 내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와서, 그러면, 기술만 받고 바로, 비행기 탔으니까 바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은 딱, 하고, 잠깐만 온 김에 회복도 될 겸, 치료해서 좀, 경과도 보고 매일 아침에 와서 호텔에서 내 얼굴 딱 보면서 바뀌어진 거 보게 되면 얼마나 또 기분이 좋으실까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요거를 보게 되면 피부과 성형외과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백화점 요거 보고 놀랐어요. 제가 집 앞에 현대백화점 지킴이로서 예, 우리 동네 특공대 UDT 예, 그래서 이렇게 슬리퍼 끌고 들어갈 때마다 그런 분 봤어요. 중국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1층에 명품 매장 이쪽에 있었는데 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옆에 가서 또 모르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 매장 예약해 놓고 가다가 옆에서 들고 옆에 들고 아니 명품이 물론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강한 모습들은 아니지만 이게 근데 위안화도 같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원화 약세 때문에 이렇게 구매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만 그런가 싶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백화점에서 명품 사러 아직은 있구나, 라는 쪽들이 3위입니다, 3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이나 뭐 신세계는 뭐 추가 호재가 있지만, 이런 쪽들이 그렇게 반영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비 쪽도 슬슬 데이터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는 쪽에서 반응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빅테크계 가스터빈 3기 공급을 했다라는 쪽들이고 이러면서 금액 보세요. 금액이 16조인가 그래요. 이게 금액 자체로 보게 되면 3기가 그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딱 그거죠. 첫 번째는 대형 원전 이쪽에서 주기기로 납품하는 모습들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또 거기 SMR 공장이죠. 이거 6개 정도 착계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SMR 공장을 짓는다. 이것도 원자력의 진심이죠. 세 번째는 또 거기다가 이런 가스터빈, LNG 복합화력 발전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강한 모습들이죠. 이렇게 봤을 때 에너지 관련된 쪽의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밸류체인의 핵심 주자 맞는 건데 오늘 같은 날은 반대로 지금 조금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오라클 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역시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번 잘 해볼까요? 서스테이너빌리티도 지난번에도 봤으니까 그냥 아직까지 크게 이탈 안 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지지권 쪽에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이게 8자리인지 아니면 여기 밑으로 툭 이탈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더 사야 되는지 지금도 보유 추가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한 그러면 현금이 내가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챙기는 게 지금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또 어제 나왔던 섹터들의 동향들 보시게 되면 반도체 일단 나왔던 얘기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번에도 반도체 소부장을 본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한때는 저공정 후공정 이런 거 막 보면서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쪽으로 맞춰간다. 기판과 오셋 말고는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 나머지는 일단 지금 메모리 업황이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좀 덜 받을 것 같아. 아직 그렇게 크게 낙수 효과를 못 누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는요.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출산 장려 또 정책적인 부분이 나왔죠. 지금 연말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으면서 요거 또 하시는 과정 쪽에서 좀 나오는 데이터들이 좀 그 정책 테마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로 탈모 쪽이었죠. 탈모 위더스 제약 뭐 이런 것들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고 두 번째가 출산 장려 요쪽들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아직 정책적으로 확대를 해라라고 하지만 정책이 출산 장려를 변화로 가는 건 지금까지 저희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랬죠. 거의 10년 넘게 꿈쩍도 안 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항상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아직 강하게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기대를 아직 크진 않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에르코스라는 회사가 뭐냐면은 원래 이 회사가 유아식이라고 이유식 전문 회사로 바뀌었다가 우리는 일단 노인화 그러니까 좀 약간 건강하지 못하고 재활치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 쪽에 식사 공급하는 쪽들 이쪽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보니까 약간 음식료 업체예요. 그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다 라는 쪽으로 보는데 회사는 이쪽으로 매출을 바꿔왔는데 출산 장려 쪽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런 쪽으로 움직였다는 쪽에서 정부 중심 테마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나의 또 축이다 라는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요거 석유화학 쪽들의 모습들이 일단 눈길이 갑니다. 유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국 구조 조정하면서 나오게 되면 이제 P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근데 내수 부양이 계속한대요. 그러면은 관련된 기반 쪽에 나오는 Q가 또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P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를 박스권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박스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본격 턴에서 간다라는 얘기는 Q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게 확인되게 되면 석유화학 같은 쪽들 그리고 또 철강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가 8조가 들여서 미국 간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이긴 한데 이게 근본적으로 업황의 바닥을 찍고 돌아서서 움직이느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는 그건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내년 가서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은 비중 줄여야 됩니다. 비중 줄이고 다시 한번 접근하려고 사는 자리가 맞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슬슬 뭔가 발동이 걸리고 있다라는 쪽에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어제 보다 보니까 정부 정책 쪽에서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 또 산업자원부 장관 또 이렇게 막 질타하는 과정 쪽에 얘기하는 과정 쪽에서 왜 풍력같이 비싼 거 쓰려고 하느냐 그런 쪽 얘기를 했었고 원자력은 시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단가는 싸지만 아직 준비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태양광이 답이 아니냐 쪽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또 정책 테마가 될 수가 있겠죠. 시장이 좀 약할 때 또 훅 치고 들어오는 테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로까지 보시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섹터들의 분위기도 약간 각계 전투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AI 쪽에 좀 덜 묻었고 그래도 자생적인 모습들이 뭐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서 막 또 시장에서는 아이디어 싸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네. 잠깐만 볼까요? 또 마지막 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좀 도와주나? 예, 아이고 다시 돌아오네요. 예, 살려주세요. 좀 그 밑으로 쭉 올려주세요. 이거 잘 지켰네. 그래도 보합된 부분에서 예, 힘내라. 예, 마콘 예, 마테네요 마테.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국내 쪽에서도 조금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는 숨통이 좀 들 것 같다. 라는 쪽들이고 꼭 기억하실 거는 예, 소부장은 기판과 오셋밖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없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오늘도 여타 섹터 갖고 계신 분들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 되면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지지권 이탈해서 무겁다. 안 되면 줄이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조금 눈치 본 다음에 불안하니까 주식을 다 팔지는 말고 일단 줄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좀 부담을 덜은 다음에 시장에서 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그러면 더 밀렸다. 그 다음에 좀 지지권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에이 자 여기서 추가 매수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주식 다 안고 꽉 채운 다음에 올라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게 예 무슨 저희가 주식기 이게 종교 시설입니까? 교회입니까? 저희가 예 기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희는요. 그게 아니라 액션을 취하고 차라리 예 헬스장 가에 더 가깝죠. 내가 단련하고 움직이고 또 액션 취하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저희는 예 지금 절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네. 그래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잘 나와라 이러고 있는 거 보다 보니까 물론 저도 그랬죠. 저도 그랬는데 이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으로 계좌가 바뀔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운일 뿐입니다. 운이라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겠죠. 계좌를 시장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계좌를 시장이 끌고 가는 게 방치해두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예, 의지가 있어야겠죠.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미쳤나봐.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고 오늘도 잘 버티시고 예, 또 시장도 힘낼 수 있도록 같이 화이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해주시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